안녕하세요. 오늘 TMF 1부 진행을 맡은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위원님 오랜만에 뵙네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저희 전에 촬영했을 때가 이제 안정환 일구 채널 때 네. 진행자분으로 나와주셔가지고 바르셀로나에 대한 이야기, 뭐 리버풀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눴던 게 좀 생각이 났는데 TMF에 이렇게 또 귀한 분이 와주실 줄은 네.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쨌든 TMF는 항상 그동안 쭉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다 이런 네. 이야기를 꼭 일단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 네. 전해주실 걸로 알고요. 오늘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백진삼 광고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FA컵이 지난주에 펼쳐졌는데요. 네. FA컵,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 64강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들에서 코리안 리거들이 많이 출전을 했는데 오늘 TMF에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주말 사이 FA컵에서 활약한 한국 선수들 정리 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쿠팡 플레이에서 굉장히 좀 활발했고 또 바빴고 뭐 저를 포함한 모든 캐스터분들과 해설위원분들이 굉장히 바쁜 주말을 좀 보냈는데 한국인 선수들이 지금 잉글랜드에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이번에 FA컵 그 대진표나 편성표를 보니까 많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잉글랜드에 많은 선수들이 진출해 있었구나 그런 거를 새삼 많이 좀 느꼈고 실제로 3라운드 때 모든 경기에 다 한국인 선수들이 출전을 거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만족스러웠던 그런 또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들도 네.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어떤 선수, 어떤 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황희찬 선수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좀 일찍 열린 것도 사실이었는데 네. 브리스톨전에 선발로 나왔고 75분가량을 뛰었고요. 일단 울버햄튼은 브리스톨을 잡고 2대1로 승리.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감독이 바뀌고서 결과를 조금씩 챙겨 나가고 있는 울버햄튼이고 FA컵에서도 일단 승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울버햄튼이 사실 이번 시즌 특히나 황희찬 선수 부상도 있었고 울버햄튼은 계속 하위권을 맴돌면서 많은 한국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황희찬 선수도 보고 싶고 빨리 울버햄튼도 강등권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근데 감독 교체 이후에 조금 살아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향이 FA컵에도 미친 것 같고요. 브리스톨 시티가 아무래도 하브리그 팀이긴 하지만 사실 이전에 울버햄튼이 보여준 컨디션이나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하위권에 좀 처져 있는 팀들이 대개 이제 FA컵에서 하브리그 팀을 만났을 때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들은 리그 차이를 그냥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덜미를 잡히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워낙 또 게리 오닐 감독 때 울버햄튼이 분위기가 안 좋았어서 혹시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페레이라 감독 아래에서는 일단 잡을 팀은 잡고서 네. 분위기 자체는 좀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브리스톨전 경기는 좀 어땠나요? 네, 사실 황희찬 선수 위주로 결국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 냉정히 봤을 때 황희찬 선수가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진 못했고요. 맞아요. 니암킨, 그러니까 울버햄튼 쪽에 이제 이야기를 자주 다루는 기자인데 현장 관중들의 이 황희찬 선수에 대한 반응이 썩 좋진 않았다. 아무래도 이제 교체 아웃이 될 때 보통은 팬들이 그 선수를 향해서 뭔가 반응을 하기 마련인데 그때 반응이 썩 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이날은 좀 좋은 활약을 아쉽게도 보여주진 못했고 2대1 승리였거든요. 네. 한 번의 실점 장면이 있었는데 하필 그 실점 장면 때 프리킥을 이제 황희찬 선수가 반칙으로 좀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죠. 그리고 몇 번의 찬스들을 놓치면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부진했던 그러한 좀 브리스톨 시티전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 이 경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게 사실 이전에 황희찬 선수의 그 100경기 출전 이전 2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좀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감독 교체 이후에 선발로도 출전하고 득점도 하고 그래서 좀 브리스톨전도 기대를 했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하고서 2경기 연속골이 나온 거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에 첫 골이 나왔고 토트넘전은 세트피스 이후에 아주 기가 막힌 멋있었죠? 진짜 멋있는 골이었죠. 진짜 멋있게 넣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뭐 황희찬 골을 그동안 정말 수없이 중계를 많이 해봤던 입장에서 네. 됐다 이제 좀 궤도에 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많은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황희찬 선수의 폼을 보면 이 2경기에서의 골은 좀 논외로 두더라도 이외의 경기들에서의 폼은
한창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부상이 좀 반복이 되면서 스스로 뭔가 컨디션을 좀 조절하면서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과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부상 여파가 뭐 추가적으로 좀 발생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온전히 이제 전술상의 문제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역할에 적응을 조금 어려워하거나 좀 심리적으로 뭔가 자신감을 못 찾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올 시즌 흐름이 썩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페레이라 감독의 이 황희찬 선수를 쓰는 방식, 특히 브리스톨전의 내용을 보면 아인누리 선수가 뭐 울버햄튼에서 정말 공격을 잘하는 풀백이잖아요. 그래서 아인누리 선수를 최대한 전진시키려고 하는데, 막상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골문 근처에 같이 올라가 있기보다는 약간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네. 물론 우리는 조금 더 그 위치에서 황희찬 선수가 움직여주기를 바라지만, 제가 봤을 때 황희찬은 내려와서 뭔가 경기를 풀어주거나 드리블을 하는 것보다는 골문 근처에서 딱 그 번뜩이는 그쵸. 잠깐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 네. 그때 더 좋은 활약이 나오고 기가 막힌 골들도 터뜨려 주거든요. 지금 페레라 감독이 오고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수에 대한 쓰임새나 전술 변화를 좀 주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황희찬 선수를 이번 경기 때 쓴 방식은 약간 아래로 내려서 쓰려고 했던 방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봤던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그 역할을 맡았을 때는 비교적 좋은 활약을 잘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황희찬 선수의 위치를 좀 위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하고 싶고, 근데 이런 이야기에 앞서서 황희찬 선수의 개인 폼 자체가 좀 더 올라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활동량을 가져간다든지 조금 더 적극성이 필요한 상황에 아직까지는 황희찬 선수가 몸이 좀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인상을 좀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황희찬 선수의 다시 한 번의 공격 포인트를 네. 좀 기대하면서 응원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밍엄 경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백승호 선수가 교체 출전을 했죠. FA컵 3라운드에서의 교체 출전은 뭐 선발이 아니라는 점에서 뭐 경기를 기대하셨던 분들께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백승호 선수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리그1, 잉글랜드 3부 리그에 지금 버밍엄 시티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백승호 선수는 붙박이 주전이에요. 네. 우리 이번 경기에서 선발이 아니었던 건 리그 때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아주 달콤한 휴식을 좀 부여받았다, 이렇게 일단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팀은 일단 2대1로 승리를 했고 18분가량을 백승호 선수가 뛰었는데, 뛴 시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뭐 역시 리그 때만큼 뭔가 많은 활약상이 담겨있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백승호 선수의 팀이 일단 승리를 했다는 점, 네. 그리고 리그에서 계속 꾸준히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력적인 어떤 안배를 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백승호 선수가 뛰고 있는 이제 버밍엄도 얼른 좀 승격을 했으면 해요. 네, 올라와서 뛰는 걸 보고 싶습니다. 원래 체급도 사실 3부 리그에 있을 팀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지난 시즌 이제 웨인 루니 감독을 잘못 만나서 네. 버밍엄 시티가 아주 안타까운 강등을 당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리그1으로 강등됨과 동시에 팀이 어떻게든 승격을 하려는 그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백승호 선수와 뭔가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팀이 어떻게 다시 승격을 노리고 1부 리그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백승호 선수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구단도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또 리그1 강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에서 뛰었던 센터백을 영입하거나,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몇 면을 보면 돈도 굉장히 많이 썼고 리그1 뭐 영입 레코드를 다 갈아치울 만큼 정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승격은 당연하고 뭐 충분히 이제 다음 시즌 2부 리그에서도 경쟁력을 꼭 보여줘야 돼.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보여줄 것으로 기대도 되는 버밍엄 시티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지수 선수가 브렌트포드 폴리머스전에 네.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리그에서는 계속 교체 출전을 했었던 이제 김지수 선수인데, FA컵에서는 그래도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하브리그 팀 플리머스를 상대로 정말 선발로 뛰었습니다. 네. 심지어 풀타임 활약을 했고요. 사실 김지수 선수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빌드업을 잘한다, 그쵸. 발밑이 좋다, 패스를 잘한다, 뭔가 체격 조건도 물론 좋지만 일단 발밑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김지수 선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많이 칭찬하곤 하는데, 그 장점이 이 브랜포드에서도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침착하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네. 좀 활약했던 장면들 몇 가지만 한번 꼽아주시겠어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들은 좌우로 뿌려주는 그런 롱 패스들, 네. 전환 패스들이나 공격의 방향을 잡아주는 패스들을 정말 미드필더를 보는 것처럼 네. 중심을 이루어주면서 계속 잘 뿌려주는 모습이 일단 나왔었고, 공중볼 처리도 꽤 잘했어요. 사실 김지수 선수가 유럽에 진출할 때 이 선수가 체격도 좋고 일단 키가 크니까 충분히 유럽의 선수들과 경쟁을 할 때도 타고난 신체 조건을 지녔다라는 칭찬들을 좀 많이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공중볼을 정말 잘 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풀타임으로 뛰면서 브랜트포드가 아쉽게도 이제 플리머스에게 덜미를 잡히고 패배를 하긴 했지만, 김지수 선수는 정말 좋은 활약을 했다. 네. 기록을 찾아보니까 67번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그중에 66번이 성공을 했고요. 와. 99%의 성공률입니다. 한 번 빼고 다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와. 그리고 사실 패스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롱 패스가 당연히 짧은 패스보다는 더 높은 성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데 그렇죠. 이날 김지수 선수는 롱 패스 5번이 모두 성공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양발을 활용한 패스 전개에 있어서 네. 이미 잉글랜드에서도 검증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 선발 첫 경기이기 때문에 동료와의 호흡적인 부분은 경기를 거듭하면서 또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아마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조직적인 부분의 호흡에 있어서는 약간 미미한 부분들도 보였지만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충분히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사실 팀 브렌트포드는 경기에 패해서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네. 그럼 FA컵 탈락이 김지수 선수에게 미칠 영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지금 브랜트포드가 만약에 플리머스를 잡았으면 네. 결과적으로 지금 대진이 그러면 리버풀과 4라운드 때 만났을 거예요. 리버풀을 만날 때는 뭐 김지수 선수가 무조건 선발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또 2월 초에 잡혀있는 일정이다 보니까 그때쯤에는 조금 더 경험 많은 센터백이 부상해서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김지수 선수가 무조건 FA컵에서 선발로 나올 거다라고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김지수 선수는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팀에서도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 장기적으로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네. 무조건 FA컵에서 선발로 나올 거라 가정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FA컵에서 생존에 있었다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김지수 선수가 출전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컸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뭔가 빡빡한 경쟁이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받는 것보다는 이번에 FA컵에서 첫 선발이 나온 것처럼 컵 대회에서 오래 생존하면서 김지수 선수도 계속 이제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봤었는데 아무래도 좋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좋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담기는 좀 어려운 이른 탈락이 김지수 선수 입장에서나 뭐 브랜트포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수 선수가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 팬들이 김지수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는 이유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표팀 센터백 자원으로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기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김민재 선수와 김지수 선수의 만약에 함께한다면 이 센터백 조합은 어떨지도 궁금했거든요. 둘의 조합이면 빌드업은 일단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 김민재 선수는 최근에 키미도 칭찬을 할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패스 배급이 지난 시즌보다도 더 발전을 했거든요. 네. 김지수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단순한 패스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미 대한민국의 센터백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또 활약에 남기고 있는 또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김민재, 김지수면 서로 상호보완적인 움직임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현대축구에서 요구하는 발밑, 네. 빌드업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센터백 듀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참 또 좋은 센터백들 재능이 많은데 네. 지금 FA 서울에 있는 뭐 김주성 선수라든지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틀란에서 출전을 많이 못하고는 있지만 언제나 또 우리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한범 선수라든지 정말 또 이 좋은 센터백들이 많거든요. 네. 계속해서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김지수, 김민재 함께 또 경쟁에 나가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또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배준호 선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 배준호 선수는 또 교체 투입이 됐어요. 썬더랜드전에서. 일단 이 경기는 제가 중계를 했는데 사실 이 경기부터 연장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초과 근무를 이제 주말 동안 제가 2경기를 하고 왔는데 네. 그 중에 첫 경기가 이 경기였어요. 썬더랜드와 이제 스토크의 FA컵 경기였고 라인업을 보면 사실 둘 다 아무래도 리그 일정이 조금 더 중요하죠. 그쵸. 썬더랜드의 경우는 지금 잘하면 자동 승격까지도 좀 넘볼 수 있는 지금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고 네. 스토크는 지금 하위권에 떨어져 있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네. 잔류를 하려면 지금 리그에서 어떻게든 승점을 쌓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배준호 선수가 리그는 계속해서 선발로 나왔거든요. 특히 마크 로빈스로 최근에 이제 스토크의 감독이 바뀌었는데 로빈스 감독 부임 이후에 리그 2경기는 모두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FA컵은 서로 이제 리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는데 배준호 선수도 똑같이 휴식을 부여받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입지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적절하게 휴식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조금 팀이 필요로 할 때 체력적으로 이제 뭔가 기존에 선발로 뛰었던 선수들이 애를 먹을 때 흐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배준호 선수가 후반 75분쯤 그쯤에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후반 75분 투입 이후에는 좀 어땠나요, 활약이? 사실 투입됐을 때 이미 스토크 시티가 경기 내용이 딱 쉽게 뭐 가려졌던 날이었어요. 전반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크가 FA컵에 좀 진심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웬걸 전반에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서 후반에 정말 그냥 뛰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배준호 선수가 막 찔러주는데 그걸 네.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주는 거 보고 좀 답답했습니다. 아예 공격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위에 선수가 맞아요. 없고 팀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배준호 선수의 그런 배급 능력이나 연결고리 능력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반에 스토크는 팀 전체적으로 너무 밀려 있었고 지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배준호 선수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배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후반에는 뭔가 활약을 보여주기에는 팀이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연장전에 그래도
계속 교체를 활용했고 또 썬더랜드가 흐름을 잡고 있을 때 골을 못 넣어서인지 다행히 스토크한테 다시 흐름이 좀 넘어왔었어요. 그때 이제 배준호 선수가 볼을 잡아둔 상황에서 이전에 스토크의 선수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볼 간수, 드리블, 뭐 측면에서 이제 동료를 활용하는 능력들 딱 보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배준호 선수가 볼을 안 뺏길 걸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안 뺏겨요. 그런 부분들에서 참 배준호 선수가 번뜩이면서도 좋은 기술을 지니고 있는 선수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했고, 약간의 아쉬운 점이라면 올 시즌 스토크에서는 지금 배준호 선수가 골이 없고 네. 사실 조금 더 제 느낌에는 도움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스탯을 조금 더 쌓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마무리 패스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정확도가 부족해진 장면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에서 정교함을 더 살려준다면 충분히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엄지성 선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샘프턴전에 선발로 출전을 해서 79분을 소화했는데 네. 팀은 0대3으로 패했습니다. 일단 스완지 시티는 아쉽게도 탈락, 그러면서 이제 4라운드엔 진출하지 못했고요. 엄지성 선수의 이 주전 입지를 일단 먼저 보면 부상 복귀 이후에 12월부터는 쭉 선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팀에서도 계속 엄지성 선수를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고, 측면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의 드리블, 이런 부분에서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리그 스탯이 근데 걱정이 좀 있어요. 18경기 1도움이고 엄지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볼 간수, 드리블 능력과 별개로 그래도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팀에서 뭔가 요구하는 더 많은 공격 스탯을 좀 만들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의 흐름이 일단은 좀 스탯 자체는 좀 저조하고 아쉬운, 하지만 경기는 너무나도 꾸준히 잘 나와주고 있는 엄지성 선수라고 일단 입지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경기 내용은 좀 어땠어요? 일단 스탯을 살펴봤을 때는 패스 18번, 16번의 성공, 빗나간 슈팅 시도 1번, 그리고 드리블 시도도 이제 2번 시도를 해서 2번 모두 성공을 했던 스탯을 기록을 했는데, 막상 이제 역할 자체가 폭을 좀 벌린 형태의 역할이다 보니까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는 3번, 크로스도 3번은 일단 시도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성공이 없었고요. 네. 롱패스도 한번 빗나간 스탯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리그 때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이 엄지성 선수는 아직은 좀 더 마무리에서의 정확도에 대한 개선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챔피언십에서도 스탯을 포함해서 조금 더 인상 깊은 활약을 남겨주기를 일단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막 유럽에 진출해서 전반기 일정을 마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좀 부여받았던, 또 중간에 이제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있었던 엄지성 선수였는데, 후반기 때는 더 나은 활약, 특히 많은 스탯을 쌓아주기를 저희도 좀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와 양민혁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이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도 중계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테머스전에 손흥민 선수가 결국 교체 출전을 했고요. 네. 양민혁 선수는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전 휴식을 취할 줄 알았어요. 근데 토트넘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결국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는 좀 아껴두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이유를 봐도 0대0 상황이 지속되고 토트넘이 전혀 이제 공격에서 뭔가 맥을 추리지 못할 때 후반전 중반에 교체를 딱 한 번 활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활용을 할 때 2명을 투입했죠. 베리발과 솔랑케. 사실 이 두 선수도 휴식을 주려고 했는데 너무 공격이 안 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입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그 때였으면 그 이후에 재빠르게 뭐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더 교체를 활용했을 텐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연장 들어가기 전까지 추가 교체를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의도는 웬만해선 그냥 필드 위에 있는 선수들로 경기를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주전급 선수들을 벤치에 대기시켰던 건 철저하게 주중에 있을 아스날과의 빈던더 더비를 대비하기 위한 의도였는데,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 점에서 포스테코글루도 최대한 아끼다가 결국 90분 안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서 인조잔디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 아스날과의 아주 큰 빈던더 더비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주전 선수들을 대거 출격을 시켰습니다. 네. 쿠루셉스키도 나왔고 손흥민도 나왔고, 스펜스는 원래 이제 주전 입지는 아니지만 네. 요즘에 경기 소화량이 워낙 많아서 이제 스펜스 선수도 어느 정도 최근에 선발로 많이 뛴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세 선수가 연장에 모두 들어가기 직전에, 연장전 전에 이제 도중에 3명이 동시에 투입이 됐고, 그 3명이 실제로 경기를 바꿨죠. 스펜스는 롱패스 배급을 잘했고, 손흥민은 뭐 상대 수비를 잡아 끄면서 속도, 드리블, 패스, 연결,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줬고, 쿠루셉스키도 이제 활동량을 통해서 골까지 또 넣어줬기 때문에 그 3명에 의해서 정말 어렵게 경기를 이긴 토트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전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참 씁쓸하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봐서 기분은 좋은데 오브리그 팀한테 이렇게 힘들게 이기는 게 굉장히 씁쓸한 마음 들고, 네.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이렇게 주전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키는 이런 상황도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론을 내리면요, 저는 테머스는 경기 준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에 토트넘을 상대했던 프리미어리그의 팀들, 아니면 유로파리그 팀들의 전례를 보면서
토트넘을 상대로 최대한 수비수들이 다 중앙으로 간격을 좁혀서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토트넘의 공격을 측면에 고립시키면 측면에서 토트넘이 마무리 시에 활용하는 패턴이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네. 측면 넓게 갔다가 컷백, 뒤쪽으로 살짝 낮게 주는 컷백 패스를 정말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니까 사실상 그 컷백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들이 골문을 바라볼 수 있는 중앙 각도만 밀집해서 틀어막으면 웬만해선 토트넘 공격은 다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별다른 변화 포인트를 매번 주지 못하다 보니까 리버풀전처럼 의외로 토트넘이 뭔가 좀 수비적으로 준비를 잘해온 전술이 나왔던 경기를 제외하면 웬만한 경기에서 토트넘의 경기 플랜은 항상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머스도 똑같이 대응을 했고, 그 결과 오브리그 팀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의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다 방어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이 지금 얼마나 팀 경기력이 부진한지, 또 얼마나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공격 전술 문제에 대해서 손을 좀 놓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했던 아쉬운 경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적으로 지금 토트넘의 위치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걸 네.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이번 테머스전에서의 경기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을 꼽아주셨는데, 이게 90분 동안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뭐 전술 변화를 가져가서 어떻게든 방법을 꾀해야 되는데,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택한 카드는 연장전에 주전 선수 대거 투입,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투입된 후에 경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에는 사실 이렇게 좀 빠르게 롱패스로 상대 진영에 나가려고 하는 시도나 아니면 선수의 어떤 개인 돌파를 활용하려는 어떤 모습들이 잘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연장전에 주전 선수들이 투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쿨루셉스키나 손흥민 선수가 개개인의 능력 자체가 워낙에 또 뛰어난 편도 있고, 또 연장되니까 선수들이 지쳐서인지 아니면 뭔가 공격의 자율성을 부여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 후반 때보다는 좀 더 단순하게 경기를 풀려고 하더라고요. 롱패스를 최대한 상대 진영의 볼을 빠르게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테머스 선수들을 말 그대로 토트넘이 선수 개개인의 체급으로 좀 찍어 누르려는 경기 운영을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도 이전 90분 때의 경기 내용보다 오히려 연장전에서의 경기 내용이 훨씬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네. 때마침 또 투입된 손흥민 선수가 사실 테머스 선수들이 맞기에는 굉장히 개인 능력이 우수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뭔가 토트넘 선수들의 어떤 개인 능력이 좀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경기에서는 연장전의 재미를 좀 보게 된 상황들이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는 두 번의 골 장면에 모두 관여가 됐죠. 첫 번째로는 이제 볼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드리블로 테머스 선수들이 못 쫓아오게끔 속도를 확실히 내는 운반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프리킥을 얻어낸 게 선제골의 기점이 됐어요. 네. 상대가 이제 자책골을 넣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이 그 어렵고 어려웠던 선제골이었던 상황을 이제 토트넘에게 만들어줬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폭을 벌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쿨루셉스키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줬죠. 그러면서 이제 시즌 7호 도움을 또 손흥민 선수가 달성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는 정말 또 한 번의 클래스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민혁 선수 소식도 많은 한국 팬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네. 사실 기대한 게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로 언제 데뷔전을 치르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오브리그 팀인 이 테버스와의 경기에서 치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는데 명단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이번 주말에 가장 큰 이슈이자 가장 큰 볼거리로 주목이 됐던 게 사실 양민혁 선수의 데뷔 여부였어요. 그쵸. 저도 테머스를 상대로는 선발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충분히 교체로는 투입될 만한 경기였고, 네. 또 양민혁 선수가 그 정도의 컨디션은 전 될 거라고 좀 믿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명단 제외가 되면서 경기를 좀 기다리셨던 팬분들에게는 역시 실망을 좀 안겼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지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양민혁 선수를 12월 초중순에 조기 소집을 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양민혁 선수가 조금 더 한국에 머물다가 1월 등록 기간을 앞두고 이제 영국으로 출국을 할 예정이었는데, 팀의 조기 소집에 응하면서 좀 더 일찍 이제 영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그 선택을 했던 이유는 이번에 명단 제외가 된 것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 어린 선수에게 유럽과 영국, 정말 낯설 수 있는 이 지구 반대편의 환경에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일찍 주기 위해서 팀에서는 선택을 좀 했던 거라고 일단 확인이 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민혁 선수가 사실 이 경기에서 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올 시즌 잔여 경기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경기였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 그 경기에서 명단 제외가 됐다는 점은 철저히 후반기 때, 올 시즌 후반기 때 양민혁 선수는 팀에서는 그냥 적응을 좀 돕는 형태로 시간을 좀 부여하겠다는 생각에 의도가 좀 있어 보이고, 앞으로의 뭔가 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네.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그런 아쉬운 타이밍에 좀 명단 제외였다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민혁 선수 상황은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FA컵에서 활약한 코리안 리거들의 소식 네. 한번 살펴봤는데요.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지난 경기들이 싹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 후반기에도 저희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TMF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